하고 오늘 밑주어법 좀 많이 하면서 그 독해보다는 어법적인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마무리하고 그러면부터는 내신 들어갈게요. 자, 항상 글을 읽을 때 글의 초반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의 소재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단어는 뭐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단어가 안 되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지? 단어를 내가 니들 머릿속에 넣어줄 수는 없잖아. 단어는 니들이 꼬박꼬박 하라는 데는 최대한 좀 외워서 반복을 많이 시켜드릴 거니까 반복 많이 하려고 객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루에 30개 스페링 시험 보고 하루 지나면 또 기억 안 나잖아. 계속해서 좀 빠르게 반복을 좀 많이 시켜서 눈으로 익혀서 단어들을 좀 많이 익히게 할 거니까요. 공부는 해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해서 시험 보라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와. 그 다음에 yet 이런 말들. 자, 그 다음에 또 뭐 명령문도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야. 명령문. 그 다음에 조동사 중에 세게 얘기하는 조동사 뭐야? 강한 어떤 그 의견을 나타낼 때 must, have to, should. 그리고 인용문은 따옴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옴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자, 인용문이 왜 주제 힌트가 되냐면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얘기보다는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스티븐 호킹 막 이런 사람들이 이랬다 이러면 그런 것보다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쓰는 표현. 그 다음에 강조구문. 자, 강조구문은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그러죠. it, is나 was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야. 강조 싶은 내용 나오고 대시다와 그리고 나머지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칸에 들어간다. 강조 내용. 최소 요 녀석들이 나왔을 때 이거 중요한 얘기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포인트를 집중해서 읽으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글은 정확성에 있어서는 스포큰 랭귀지가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숫자가 좋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 however라고 얘기를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멈춘 거야. 숫자는 플러스다 해서 정확성을 나타낼 때 숫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however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좋다야 안 좋다야? 이게 숫자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물음표 쪽으로 마이너스인가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게 뭘 나타내주겠다? however가 나타내주겠다고. 그래서 however는 반드시 뭐 다 읽긴 하셔야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결정하실 때 일단 문두의 두 문장은 반드시 정확하게 해석까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however 나왔을 때 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when 우리의 language가 우리의 언어. 여기도 when이 나왔으니까 when절을 끊어 주셔야 돼요. 어디서 끊으라고? 컴마에서 끊으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끊어놓고 그 다음에 자, 우리의 언어, 무엇의 언어? description. 자, 계속해서 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묘사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에 대한 언어가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죠. 바뀌어진다. 어디에? 숫자로. 그럼 묘사를 숫자로 할 때 이런 얘기야. 그치? 묘사를 숫자로 할 때 근데 however 있었으니까 위는 플러스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숫자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여기서부터는 숫자를 마이너스로 얘기할 것이다. 뭐 때문에? however 때문에. 그래서 이 연결어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는 do not move, 움직이지 않는다. toward, 쪽으로 그런 얘기죠. greater accuracy가 무슨 뜻이에요? 정확성이야, 정확성. 자, 그러면 숫자, 다시 정리했던 숫자는 정확성과 정확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장 삽입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기회를 먼저 좀 보십시다. 자, while 나와서 while. 이 while도 중요해. while이 무슨 뜻이 있지? 뭐뭐 동안이란 뜻이 있는데 주로 뭐뭐 동안이란 뜻보다는 뭐뭐이지만 반면에라고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양보 접속사야. 얘를 양보 접속사라고 그러는데 왜 양보 접속사라고 그러면 진짜로 양보를 하는 거야. 양보를. 뭐를 양보를 하는 거냐면 문장의 중요성을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절이 아니라 주절에다가 양보를 한 거야. 그래서 while이나 do, all도 이런 말들 나오잖아. 그러면 중요한 말은 주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양보 접속사 그러는 거야. 난 별로 안 중요해. 저 주절이 중요해요. 주절에다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 얘를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They eliminate information. 정보인데 무슨 정보야? numerous, 거대한 가치. 자, 그것이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죠. 제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제거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이 대인은 아마도 숫자일 것 같아요. 그치, 위쪽에서 언급된 게 이제 숫자 얘기를 했었으니까 숫자가 정보를 제거한대. 무엇에? 엄청난 큰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거를 한대요. 그리고 그러면 자, 얘가 마이너스였잖아. 그러면 이지만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while자는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useful 여기 플러스잖아. 얘는 플러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숫자가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어. 그런 얘기지. 어디에다가? 특정한 목표에는 유용하지만 이런 얘기야. 근데 이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숫자가 유용하지만 그렇지만 얘는 가치를 제거한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숫자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숫자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포인트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위쪽에서는 숫자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자, 빈칸을 먼저 찾아나고 보십시다. 자, A 볼게요. 자, 숫자는 뭐 한다? R. 더 큰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 여기 뭐가 나오고 있다? 숫자가 나오고 있죠. 뭐보다? 얘네들보다 더 큰 어떤 세상의 그림을 정확한 세상의 그림을 그리진 않는데. 그리고 for example이야. 예를 들면 그럼 무슨 예가 나와야 돼?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되려면 숫자가 어떤 정확성에 있어서 이 세상에 더 큰 정확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예시가 나와야 돼. 그런데 이 뒤쪽에서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자, 미래의 삶이죠. 어린아이들의 미래의 삶이 묶여있대. 어디에? 숫자에. 어떤 국가에서 치르는 수능 정도로 보면 돼. 수능 같은 시험의 점수에 묶여있대요. 자, 요 말과 요 말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와 정확성과 이거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이 문장은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그들의 삶이나 어린애들의 삶이라는 어떤 큰 가치가 숫자에 묶여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랑 연결이 돼야 돼. 들어가야 될 만한 B야, B. 이거 봐봐. 유용하다. 특정한 시험에는 유용할지라도 그것은 가치를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숫자에 어떤 그 삶이라는 게 숫자에 묶이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B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A 이제 어법 문제를 가실 때 어법 문제 푸실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돼? 요건 좀 디테일하게 보자. 임팩트 끊고 그 다음에 whether. 자, whether가 나왔는데 whether도 이 컴마로 끊겨져야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코스트냐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 덩어리로 주어로 보시면 돼요. 그들의 교육을 계속 할지 말지, 그리고 어디서 할지, 그리고 무슨 비용을 할지가 이게 전체 덩어리인 거야. 전체 한 덩어리로 저를 연결해 줬을 때는 얘는 단수 취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B 문제 풀러가 봅시다. Finally,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별로 이렇게 정확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어법만 제대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Putting aside the many ways, 그 다음에 which하고, 얘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차이가 뭐야? 이것도 우리 품사의 확장할 때 첫 번째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무슨 문장이 와야 된다? 불안장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장이 오는 거야, 완장이. 자, 그리고 뒤를 봤더니 뭐가 왔다? 자, 수동태로 연결돼 있어, 문장이. 조비 PP. 자, 문장이 수동태로 끝났잖아. 그거는 완장이에요. 얘가 완장인가요, 완장? 자, 그럼 완장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in이치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우리는 읽는다. 통계를 뭐로써? 리포트로 써요. 그리고 컴마로 끊겨져 있죠. 컴마로 끊겨져 있는 게 중요해. 컴마로 끊겨져 있고, 그 다음에 does는 부사니까 가로를 쳐놓으면 컴마 다음에, 자, 컴마를 가지고 동사와 동사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컴마 갖고는 동사 연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컴마로 끊겨진 상태에서 allowing, 얘를 뭐라고 부른다? 컴마 다음에 ing를 뭐라고 부른다? 얘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리고 해석은 하면서 이렇게 써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 allow는 전형적으로, 자, allow가 지금 이 몇 형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 allow 몇 형식인 것 같아요? 여기 봐봐, 여기. 자, allow 목적어 to도가 와 있는데 이 패턴이 전형적인 5형식 패턴이에요. 오늘 아까 그 형식할 때 5형식에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 중에 대표적인 또 allow가 있어요. 이제 요렇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그리고 도차 수익도 해야 되는데 안 읽잖아. 글을 안 읽다 보니까 영상 보기 이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져서 제일 어려운 킬러 문항이 내용 일치 불일치야. 근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글의 대의 파악이라고 하거든. 주제 얘를 파악하고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어. 주제도 봐봐. 주제에 들어가는 건 뭐야? 자, 숫자는 안 좋다. 그거 골라보세요. 숫자는 안 좋다. 몇 번이야? 숫자는 안 좋아. 1번. 숫자는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데 숫자 안 좋다는 얘기인 거잖아. 1번. 그렇지. 그 다음에 요약문. 이게 전형적인 내신 유형들이야. 자, 요약문도 출제 많이 됩니다. 자, 숫자는 appear가 뭐뭐처럼 보이다. 그치? 숫자가 뭐처럼 보인다 그랬어? 위쪽에서? 중립적이라고 그러지. 그치? 자, 숫자는 중립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야. 여기는 플러스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자, 그렇지만, 여기 벗이잖아, 벗. 그럼 플러스이지만, 플러스처럼 보이지만, 벗 마이너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숫자가 중립적이라는 얘기, 이거 아니면 이거네? 그치? 2번 아니면 5번인 거야. 그리고, 자, by, 이거 아까 얘기했나? by ing, 밑에가 잠깐, 밑에가. 전치사 중에
by ing가 있고 in ing가 있고 on ing가 있어요. 자, by ing 무슨 뜻이야? 그렇지. 딩동댕. 뭐뭐 함으로써 수단을 나타내 준 거죠. 수단. in ing. 좋아. 있어서 뭐뭐 하는데 ing 하는 데 있어서. on ing는 자미랑 on ing 무슨 뜻이야? 비슷하려고 했는데 뭔가 시간의 개념이긴 해. 뭐뭐 하자마자. 자, 이 세 마리는 겁나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좀 알고 계셔야 돼. 이제 by ing 수단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I am interested in teaching English. 그럼 나는 이거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집에 가자마자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디테일을 마이너스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좋은 거잖아. 가치 있는 디테일은 좋은 거야. 가치 있는 디테일을 마이너스 해버린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놓고 왔을 때 adding은 플러스잖아. 더하는 거. 그 다음에 remove는 뭐야? 제거하다. 답은 5번. 요렇게 전반적으로 독해에 있어서는 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데 강조를 하면서, 네, 또 내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좀 한 번은 듣고 가야 될 어법적인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그 매핑하는 거 맨 뒷장이니까 맨 뒤쪽 보면 도치와 수일치라는 게 있거든. 그거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니들이 딴 학교보다 하루 먼저 내신을 들어가는 거야. 딴 학교는 다음 주부터 들어갔는데 니들은 시험이 이제 수요일부터 시험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업 실수 약간 부족해가지고 먼저 좀 시작할 거니까. 얘는 엄청 중요해. 근데 중학교 때 또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00번 넘어가. 100번 다음 거. 독해 문제 100번 다음에 쭉쭉 넘겨가 보면, 네. 도치와 수일치 중에 도치 먼저 보겠습니다. 도치가 뭐예요? 도치는 뭐냐? 고슴도치 아니에요. 네. 주어 동사를 뭘로 바꿔놓은 거예요? 동사 주어로 바꿔놓은 걸 도치라 그러죠.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지. 얘는 강조 수단이야, 강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대로 한 거, 원래 있던 거 평범한 거는 잘 주의를 집중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간판이 뒤집어져 있어. 그치 뭐 어영운올 이렇게 적혀있어. 어영운올 무슨 말일까요? 어영운올 그렇다고 해서 저거 뭐지 이렇게 본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도치도 그 느낌인 거야. 뭔가 원래 순서대로 뒤집어 놓고 나 이렇게 좀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도치는 이렇게 주어랑 동사를 뒤집어 놓고 얘랑을 수일치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도치 문제는 반드시 수일치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도치와 수일치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습니다. 네. 도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도치는 어법 문제도 어법 문제지만 서답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도치는 총 다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냐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비슷한 유형이니까 4번. 4가지 유형의 도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치가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는가요? 4가지가 부정어구 도치,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도치, 보호 강조 도치, 그 다음에 니들, 소, 동주. 자, 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애는 부정어구 도치가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어구 도치는 동사에 따른 어순 중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어순이 바뀌는데 그 어순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거든, 세 가지. 부정어구 도치의 어순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냥 입에다가 외우시기를 바라게가 좀 추천드립니다. 부비주, 그 다음에 부조주동, 그리고 부해부 주어 PP. 입으로 연습 많이 해. 부비주, 부조주동, 그 다음에 부해부 주어 PP. 이렇게 입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법칙이 있는데 얘를 이제 법칙화 시키면 나 외우는 것보다 좀 이해하고 싶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정어를 제외하면 부정어를 제외했어 이렇게. 그러면 비주지, 비주. Are you happy? 그 다음에 자 부정어를 제외했어. Can you do? Do you play? 그 다음에 부정을 제외했어. Have you been? Have you played? 전부 다 무슨 어순이야? Are you? Do you do? Have you? 전부 다 의문문의 어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부비주, 부조주동, 그 다음에 부해부 주어 PP 반드시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국 1학년 아마 문법에 부정어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2과였나? 아무튼 1, 2과 중에 하나가 3과였나? 교과서에 나와요. 네.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부정어는 말 그대로 not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정어인 거야. not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럼 not이 아닌데 부정어 중에 자주 빈출 나오는 녀석이 little하고 hardly, 그리고 only 부사 구절, 그리고 only에다가 여기다가 별 하나 더. 얘는 한 덩어리. only에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이 붙어버리면 그 전체 덩어리가 부정어가 되는 거야. 네. 저거는 어디선가 한번 우리 밑줄어법 풀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나오면 또 설명해드릴 거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not only, 얘가 부정어야. not only. 자, not only가 부정어인데 동사는 무슨 동사다? 동사는 비동사다. 동사가 비동사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비동사가 있는데 부정어가 있으니까 어순은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 돼? 부비주. 옛날에 여자애들 이름 중에 비주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요새는 없지? 김비주, 박비주. 한참 유행했던 이름입니다. 비주. 네. 아무튼 그래서 이 only, not only를 앞으로 뺐어. 부정어잖아, 부정어. 부정어 비주 이렇게 쓰라고 그냥. 부비주. 쓰면서 연습하시면 안 틀려요. 그중에서 not only를 도치를 시키면 not only is, which가 되는 거야. 그리고 비동사는 누구랑 친해? 비동사는 형용사랑 친하잖아. 그래서 이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 여기 같이 비동사, 형용사. 부비주야, 부비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He never knew. 여기까지 끊어서. 자, never를 부정어니까 never를 앞으로 뺐다. 그런데 동사가 무슨 동사다? knew라는 일반 동사야. knew라는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네. 그러면 머릿속에 어순 뭘 생각해라? 부조주동. 근데 만약 여기에 이 자체에 조동사가 있잖아? 그럼 그 조동사 그대로 쓰면 돼. 근데 그냥 조동사 없이 일반 동사가 있잖아? 그러면 한 마리 끄집어 갖고 와야 돼. 조동사가 없는데 조동사 자리에 채워주는 녀석이 있지. 그치? 그냥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뭐 갖다 썼어? 두더지 갖다 썼잖아. 두더지 디드. 그치? 그래서 이 디드가 들어가 주는 거야. 얘는
조주동 돼야 되겠죠. 부조주동. 그럴 때 요 조는 조동사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동사 뭐가 돼야 돼? 동사 원형이 돼야 되겠죠. RV. 부조주동. 괜찮죠? 생소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야. 생소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복습하시고, 내가 이거 니들 확 힘들지 알지만 맨날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게 알아야 된다니까. 머릿속에 뭔가 있어야 돼. 그래야 떠올려서 뭔가 풀든지 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힘들지만 요거 시험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내신 시작하더라도 단어랑 다음 시간에 와서는 내신 단어랑 요거 시험 보고 내신 진도 나갈 거예요. 좀 외워와 진짜로. 한이 그렇게 많진 않아. 좀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부 have 주어 PP 시제가 무슨 시제야? have PP면 완료 시제잖아. 완료 시제. 그치? 자, 완료 시제의 문장에 hardly가 있어. hardly 부정어잖아. 그러면 hardly를 앞으로 뺐어. 그러면 이제 어수는 어떻게 접근해 주시면 된다. 부 have 주어 PP. 이 모든 도치들 중에서도 반드시 요 녀석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내신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장에서든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내신 시작하면. 그래서 일부러 좀 핵심적인 문법들을 내신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세요. 힘들면 아는데. 학교 적응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안타깝다. 자, 그 다음에 전차 플러스 명사. 전차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품사의 확장에서 시우야, 전차 플러스 명사가 품사의 확장에서 두 군데 나왔는데 어디 나왔을까? 하나 둘 셋. 동원아 혹시 알고 있을까? 전차 플러스 명사가 어딘가에 나왔었죠. 민서가 혹시 알고 있을까? 자, 품사의 확장이 명사, 형용사, 부사가 확장이 됐었죠. 명사, 형용사, 부사가 확장이 됐었는데 그 중에 명사 구에는 없었어. 전차 플러스 명사는 어디에만 있었다?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였어요. 근데 이게 왜 얘도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인데 이건 일단 한 덩어리야. 여기서부터 요 녀석이 얘는 부사구야. 부사구. 자, 부사구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차 플러스 명사는 다시 물어볼게. 전차 플러스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을까? 최야. 전차 플러스 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니? 그걸 알아야 돼. 전차 플러스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없어. 왜? 명사구가 아니잖아. 무슨 구라고? 부사구라고. 그럼 부사구 주어가 안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명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명사 뒤에 뭐가 보여? 동사가 보이지. 그러면 마치 얘랑이 주어 동사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출제는 얘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수일치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뒤에 나와있는 전체 플러스 명사는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수일치 시키면 안 되고 수일치를 어떻게 시켜야 된다고? 이 뒤에 있는 요 녀석아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볼게요. A strange man stood in front of us. 자, 우리 앞에 뭔가? 낯선 사람이 서 있대. 낯선 남자가 서 있대. 무서워. 그래서 in front of us를 앞으로 뺐어. 그러니까 이걸 못 보고 자, us를 봤는데 us니까 복수니까 여기다가 복수동사를 쓰고 싶어하는 그런 패턴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이게 대명사니까 아니까 이게 명사잖아. 그럼 헷갈릴 수도 있다. in front of 톤이라고 해봐. 그러면 톤이 stands 아니면 뭐 stand 이걸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다. 그렇지? 근데 얘들은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주어는 어디 있다고? 뒤에 있다고요.
요게 주어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 강조 도치인데, 보호는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보호 중에 형용사야. 아, 여기도 봐봐. 형용사가 동사 앞에 나왔어요. 형용사가 동사 앞에 나왔는데,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형용사 주어 안 되잖아. 주어는 명사야. 자,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는데, 동사 앞에 형용사가 와 있네? 그러면 얘는 주어가 아닌 거야. 그럼 주어는 어디 있어? 주어 자리에 주어가 없잖아. 그럼 주어는 어디 있어? 동사 뒤에 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 뒤로 주어가 넘어가 있고 그 주어와 앞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얘 보면 Tony is so smart that 이거 소댓구문인데 소댓구문을 가지고 많이 표현을 써요. 이 so that을 앞으로 뺐다. 형용사잖아, 형용사. 자,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 D가 주어란 얘기겠죠. 왜 한다고? 얘를 강조하고 싶어. 톤이 너무 똑똑하다. 쟤 너무 똑똑해. 이거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뺐다고. 근데 원래는 앞자리가 아니잖아. 그럼 원래 주어 자리가 아닌데 주어 자리에 왔다는 얘기 뭔가 좀 뒤쪽도 바꿔줘야 돼. 그게 뭐야? 도치를 시켜주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이게 엄청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해보라고 그래요. 되게 못한다 생각보다. 이 패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긍정문 얘는 so는 긍정문이죠. 긍정. 그 다음에 neither는 이 n이 뭐야? n이? 이 n이 not이야. not. neither에 붙어있는 이 n은 not이란 뜻이야. 그래서 얘는 부정문이야. 부정문. 쓰는 건 똑같아. 부정문. 긍정이냐 부정이냐 차이인데 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얘 둘 패턴은 요거예요. 요거. 바로 앞 동사가 바로 앞 동사 그 다음에 그것과 일치시킴. 앞 동사를 따라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I am happy 이랬어. I am happy. 나 행복해. 자, 나 행복해. I am happy. 그럼 나도 그래 봐. 미투하지 마. 세야, I'm happy. 나도 그래. 뭐라고 그래야 돼? 답이 나와 있어. So am I 하면 돼.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앞동사가 뭐야? 비동사지. 그치? 앞동사가 비동사면 대답도 비동사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I am happy 그랬어. 네. So do I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근데 실제로 시켜보잖아. 많이 틀려. 야, 중학교 때 이것도 나오긴 할 건데. 그리고 자 여기 봐봐. 두 번째 거는 I usually sleep well. 나는 평상시에 잠 잘 자. 나도 그래. 그런 거야. 자, 동사가 무슨 동사다? 일반 동사지. 자, 일반 동사니까 비동사로 그러면 I usually sleep well 했는데 so am I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I usually sleep well 그랬어. 그러면 그녀도 그랬어. 그녀도 그래. 그럼 대답 어떻게 해야 될까? 돈 한번 보여줘. I usually sleep well 그랬더니 그녀도 그랬대. 그녀도 그런데. 요 소질 있다. 진짜 영어 선생님 해야 되겠네. 썩 선생님. 석 차례? 아니요. 드르르게 잘해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비동사로 받아줄지 두더지로 받아줄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데 얘는 또 뭐가 문제야? 다시 문제라는 얘기지. not. I was not happy yesterday. 나 어제 행복하지 않았어. 나도 그랬어. So was I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I was not happy였거든. I was not happy.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neither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동사가 무슨 동사였다? 동사가 비동사니까 비동사로 받아줘야 되겠죠. 이거 문장 길어지면 이 대동사 문제를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의외로 오답률이 높은 유형이에요.
두 번째 거.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나 어젯밤에 잘 못 잤어.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So did I. 안 된다는 얘기죠. 왜? not이 있으니까. not이 있으면 반드시 n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그럼 did. 그 다음에 과거에 했으니까 did I.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did로 받아주는 거야. 근데 한 번 들어가지고 자기께 되진 않아. 지금 듣는 건 토니 거야, 토니 거. 이 토니 거를 집에 가서 한 번만, 네, 다음 수업 오시기 전까지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도치는 몇 가지가 있었다. 시우야, 도치 몇 가지 있었어? 안 보고 5가지요. 얘기해봐. 에이씨. 아니 부정하고 힐끔힐끔 보지 말고. 부조주동. 아, 부정어구에 부조주동으로 넘어가잖아. 도지야 시작해봐. 지사 명사 어. 무슨 형용사 있는 거라 그 형사 있는 건 무슨 도치였어? 보호 강조 도치. 네. 또 디덜 어. 소 그다음에 또 뭐야? 다 말했냐? 자, 부정어구. 머릿속에서 부정어구 그다음에 뭐 있어? 부정어구 그다음에 전자 플러스 명사 그다음에 형용사 동주. 그게 보호 강조해. 그리고 뭐다? 디덜 소하고 리드하고. 오케이? 이 둘은 그냥 한 문턱으로 봐도 되겠고. 그렇게 딱 머릿속에 가지고 그다음에 부정어 도치가 세 가지 나왔죠. 부정어 도치는 어순이 비동사이면 부비주, 일반 동사이면 부조주동, 그다음에 완료시제이면 부회부 주어 PP.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4분 쉬었다가 이제 수일치 같이 정리합시다. 진짜 많이 나와요. 5개 선지 중에 5개 선지가 있잖아.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수일치야. 알면 개꿀, 모르면 맨날 틀려. 아시겠죠? 자, 일단 수일치 갑시다. 수일치가 뭔지를 알지? 수일치는 뭐야? 뭐하고 뭘 맞춘다? 주어하고 동사의 숫자를 맞춘다는 얘기죠. 주어 동사의 숫자를 맞추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상관접속사 들어갑시다. 상관접속사. 이름이 왜 상관이에요? 상관이란 이름은 왜 상관이냐면 서로 연결이 됐어. 서로 연결된 접속사래요. 서로 연결된 접속사인데 그러면 연결됐다는 얘기는 몇 개 세트가 있어야 되겠지. 2개가 있는 거야. 2세트, 2 파트가 있는 거야. 한쪽이 누구냐면 상관 접속사는 이 접속사의 확장형이에요. 접속사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는지 알아? 참이 혹시 알아? 몰라? 접속사는 딱 3가지밖에 없어. 3가지. 첫 번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뭔지 알지? and but what what. 그렇지? 등위 접속사, 그다음에 상관 접속사, 그리고 정속 접속사 3가지밖에 없어요. 그 정속 접속사가 명사절, 부사절로 나뉘어. 딱 그렇게밖에 없어. 그 중에 자, 이 상관 접속사는 첫 번째 그 한 부분이 어디냐면 얘가 어디서 왔어? 등위 접속사에서 왔어요. 그 결국에는 등위 접속사 and but or와 no가 하나의 그 기준점인 거야. 그렇지? 그 거기에다가 상관 서로 연결시켰어. 그럼 뭐라는 얘기야? 등위 접속사의 짝을 지어줬다는 얘기죠. 이래지. 그러면 등위 접속사의 특징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잖아. 등위 접속사는 A하고 B가 같아야만이 연결이 되죠. 그렇지? 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상관 접속사의 출제 포인트는 3개밖에 없습니다. 1번 뭘까? 이미 적었지. 등위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와 B는 같다라는 출제 포인트. 자, 동사는 동사끼리, 명사는 명사끼리 연결해줘야 돼. 동사랑 명사를 연결하면 안 된다고. 이제 두 번째, 자, 서로 연결됐어. 그러면 뭘 찾아줘야 돼? 서로 연결됐다잖아. 그러면 그 연결된 애들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짝찾기. 예를 들어서 and의 친구는 누구라고? 보드라고. OR의 친구는 누구라고? 이더라고. 그치? 요거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그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스위치 하고 있죠.
이거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모든 그 문법 문제를 통틀어 가지고 상관 접수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잡고 있잖아. 그리고 끝. 1번 첫 번째 보면 자 both A and B A, B 둘 다 이런 얘기죠. A, B 둘 다야 둘 다. 둘 다는 항상 무슨 취급 해야 되겠어? 복수 취급 해야 되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물 좀 먹고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동사의 수일치를 맞춰준다. 여기 핵심 B에다 맞춰준대요. 얘네 선배들 보니까 요거 계속 돌려서 2학년 되니까 이제 조금 나오더라. 1학년 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빨리빨리 캐치할수록 네, 성장은 더 빨리 되겠죠. 자, 가볼게요. Not only, not A but B. 무슨 뜻이야?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그치? 여기서 뭐가 중요해? B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동사도 어디에 맞춰준다? B에 맞춰준다. 그리고 얘는 독해를 읽다 보면 얘랑 좀 똑같은 표현인데 달리 표현되는 게 B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컴마 찍고 not A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B다 A가 아니라 이렇게 뜻도 모르면 적어놔. 뜻 모르면 적어놔. A가 아니라 B 이런 얘기야. A가 아니라 B. 그리고 이게 확장된 거죠. not A but B. 확장되는 not only A but also B. also는 맞아 있기도 하고 also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뜻은 무슨 뜻? 그렇지.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야. A뿐만 아니라 B도. 여기서도 동사는 누가 결정해준다? B가 전부 다 B가 결정해줘. B.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는데 왜 굳이 A as well as B가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라고 외웠냐면 만약 이 뒤에 동사가 나오잖아. 뒤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누가 맞춰줘야 돼? B에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not only A but also B를 B as well as로 바꿔서 써줘야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 스위치가 맞거든. 그리고 either A or B 뜻은 무슨 뜻이다? A 혹은 B 둘 중 하나 이런 뜻이죠. 그치? A 혹은 B 둘 중 하나. 그러면 either Tony or his student 이렇게 돼서 either Tony or his student. 그리고 비동사를 쓰고 싶어. 그러면 is야 a야. 여기다 맞춰야 되니까 are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B에다가 동사의 수치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자 neither.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N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N은 not이라고 그랬죠. not. not이야. 그럼 not이니까 A 아니야. B도 아니야 이 말이지. A 아니야, B도 아니야. A, B 둘 다 아닌 막 이런 얘기죠. 됐죠. 이게 첫 번째 수일치에서의 포인트는 상관접수에 관련된 거였고,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 경우에는 A of B가 있잖아. A of B가 있으면 그리고 뒤에 동사가 있잖아.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디가 주어예요? A of B는 B의 A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주어가 이 A가 주어야. 되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A of B일 때 A가 주어야. 그런데 이 A가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주는 말일 경우가 있어. 그치? 그래서 부분 전체 표현하고 오브 명사가 있으면 동사가 만약에 동사가 있다 그러면 동사는 누가 결정해 주냐면 요 녀석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얘가 주어야. 이것도 은근 출제 와야 됩니다. 올 전체를 나타내준 말이죠. most. 여기 봐. most of the kids. 그러면 주어가 뭐란 얘기다? kids were. 요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some of the rest. 자, the rest하고 요 녀석은
더가 붙어 있으니까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더가 붙어 있어서 더 헷갈릴 수 있다. 나임 죽이는데. 자, 오브 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명사와 동사를 스위치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주의해라. 왜? The rest, 나머지란 뜻이죠. 나머지. 그 다음에 the majority는 다수 이런 뜻이야. 다수. 그래서 the rest와 the majority는 더가 붙어 있지만 얘들이 주어가 아니다라는 얘기. 주어는 어디 있다는 얘기? 뒤에 있다라는 얘기야. 내기 좋겠지. 뭐예요? The rest of the students 이렇게 있어. The rest of the students. 그러면 students에 맞춰가지고 복수동사 와야 된다는 얘기야.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퍼센트 마찬가지죠. 이렇게가 주어. 그다음 1/3 분수야 분수. 분수도 마찬가지로 뒤쪽이 주어. 1/3가 3분의 1인데 그러면 3분의 1은 여기서 깜짝이야. 3분의 1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동훈아 3분의 1 뭐라고 얘기해야 돼? 3분의 1은 1/3야. 그럼 3분의 1은 뭘까? 자신감이 가져. 뭐 틀리면 많은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2 third 한 글자가 더 넣어봐. 철자 하나가 더 필요해. S. 왜? 3분의 1이 두 개잖아.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2 그 다음에 뜰즈가 돼야 돼. 기본 상식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는 얘는 이제 입에 붙여 주셔야 돼요. 얘는 진짜 많이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얘는 잘 안 나와. 얘는 잘 안 나오는데 나머지 애들 너무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어떻게 입에 붙이시면 되냐면 one of the 복단. 자, one of the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오고 단수 동사가 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뭐란 얘기냐면 얘가 주어란 얘기예요. 이게 동사고. 봐봐. 자, one 얘가 주어 그 다음에 is. one is. 그 다음 a number of은 얘는 그냥 한 덩어리 여기서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a number of 복이잖아요. 복. 그럼 뭐가 주어라는 얘기야? 복수 명사가 주어, 얘가 동사라는 얘기지. 그럼 a number of를 한 단어로 바꿨으면 뭐로 바꿨을 수 있어? 얘는 한 단어로 뭐야? 몰라? many. 자, a number of은 many야 many. 그럼 many 다음에 당연히 복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가 주어다? 요 녀석이 주어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그리고 얘가 출제가 많이 되는 이유는 요렇게 세트를 이루거든요. 자, the number of는 여기서 꺼내야 돼. 여기서. 얘가 주어. 그러면 the number of 복단이 되는데 왜 복단이 되냐면 숫자잖아. 숫자. 근데 뭐 어떤 명사의 숫자야. 그리고 숫자라는 얘기는 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럴 거 아니야. 5개, 6개 이게 숫자가 셀 수 있어야 숫자로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복수 명사의 숫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주어가 the number는 단수다 복수다? 단수잖아. the number니까. 그래서 동사가 단수 동사가 되는 거야.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됐죠? 매년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냥 어에다가 맞춰주시면 돼. 매니 어단단. 자, 그 다음에 each every는 단단입니다. each every 단단. 이것도 기억 잘해야 돼요. each every 단단. 그 다음에 each of는 목단이야.
자, 복단이라는 얘기는 얘가 주어란 얘기겠죠. each가 주어고 얘가 동사란 얘기인 거야. 그리고 시우야, 그러면 every of는 뭘까? each of는 복단이야. every of는 단무예요. 단복? every of는 없어. 자, each of는 있는데 every of는 없어. 왜 그러냐면 every는 형용사로만 쓰여요. 근데 each, 여기에서 each는 이거 형용사거든. 근데 이 아래의 each는 명사야. 자, 형용사로 쓰이고 대명사로 쓸 수 있는 게 each하고 each는 두 개가 다 가능한데 every는 형용사로만 써야 돼. 형용사로 써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명사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거금 무시. 거금을 무시할 수 있어야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나? 아무튼 거금 무시는 무슨 얘기냐면 거리, 금액, 무게, 시간은 단수. 자, was $500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그 단위 이야기할 때는 was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딱 요렇게 수일치를 기억을 해 주시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중학교 때는 딱 정해져 있잖아.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딱 정해놓고 그거만 된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야. 다 나와, 다. 모든 문법적인 요소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게 요놈이란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요 녀석들을 머릿속에 딱 잡고 있으면 쉽게 보이는 애들이 모르면 원어부도 얘들 보면 잘 안 보인다. 얘 진짜 많이 나와. 네. 요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만 먼저 저거 교재 좀 정리를 좀 하고